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이 돼서 세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많이들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보고서가 꼭 아니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이제 어떤 글을 써야 되는 그런 직무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보고서에 국한이 되는 건 따로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고서를 자주 안 쓰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글을 자주 쓴다, 혹은 글을 씀에 있어서 이런 AI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도 오늘 세션을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모든 방법은 따로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AI, 그리고 저런 AI, 뭐, GPT를 많이 활용을 해보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뭔가 논리가 탄탄한 글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방법이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제가, 그냥 참고용으로 소개해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른 AI를 응용해서 이제 각자 하고 싶은 그런 글쓰기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자만의 방법을 세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할 이제 AI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GPT이고요. GPT처럼 LLM 모델을 그 바탕으로 지금 구현되는 모든 AI는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내에서 나온 리튼 AI라던가 아니면 뭐 퍼플렉시티 아니면 클로드 아니면 뭐 네이버의 클로바 X 같은 기본적으로 글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LLM 모델, 그러니까 LLM 모델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일단 이 글의 정교함을 높여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을 만큼 고도화가 이미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GPT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이제 뭔가 프로그레스를 봤을 때도 GPT가 훨씬 더 활용성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작업에도 이제 GPT를 많이 활용을 하지만 GPT의 단점은 어쨌든 유료로 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료 모델도 있지만 이제 데이터 그 학습한 데이터의 기간이 유료 모델이 훨씬 더 최근까지고요. 그리고 유료와 무료의 이제 퀄리티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좀 유료로서 GPT를 많이 활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GPT 활용을 권장을 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지금 무료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LLM 모델들도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좀 와닿을 수 있는 보고서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가장 좀 흔하디 흔한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나온 주제가 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관련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한 보고서를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글의 토대를 잡을 때는 목차부터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이제 깔때기, 퍼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위에 퍼널부터 조금씩 이 범위를 좁혀 나가서 하나의 글이 완성되는 그 구조로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럼 저희가 글의 주제인 대한민국 저출산의 문제 혹은 저출산 심각성 이런 주제를 잡고 나면 그럼 이 보고서 안에 어떤 목차가 들어갈지 이제 그 목차에 대해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GPT의 모델에서 저는 보고서 쓸 때는 그냥 이 4O 모델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4O 모델은 그냥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기능에서 활용도가 높은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료 모델을 활용을 하시면 이 4 모델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특정 이제 뭐 예를 들면 코딩이나 아니면 추론에 필요한 이제 대답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추론에 집중된 GPT를 활용을 할 거다 했을 때는 이 O1이나 O3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추론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LLM 모델들이 기본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층적이고 조금 더 추론적인 대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도화된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GPT에서는 O1 그리고 O3 모델이 추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4O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보편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캔버스가 있습니다. 캔버스가 가장 글쓰기에 효율적이고 이 캔버스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글의 길이가 되는 글의 이제 길이가 길어질 걸로 예상을 하면 이 GPT가 자동적으로 캔버스 기능을 활용을 해줍니다. 따라서 보여드리면 목차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시험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는 보고서를 쓰려고 해. 관련 목차들 뭐죠?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GPT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모델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 서론이 나오고 저출손의 현황 문제. 보통의 이제 보고서가 서론이 나오고 이제 현황을 먼저 살피는 순서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쭉쭉쭉 결론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캔버스 기능으로 바로 전환을 해볼게요. 글을 이어서 그리고 네. 서론을 작성하면서 캔버스 기능으로 넘어가죠. 넘어갔습니다. GPT를 처음 활용해 보시는 분들께는 권장을 드리는 거는 한 번의 명령, 그러니까 저희가 명령을 프롬프트라고 말하는데 한 번의 명령으로서 이제 원하는 답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 GPT가 이 각각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이유가 있고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이 프롬프트 자체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바로 원하는 답변을 나오기에는 그것을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초안을 잡고 이거를 계속해서 또 다른 명령으로서 답변을 깎아 내려가서 하나의 이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낸 게 요새 이제 선순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이 모두가 그렇고요. 모두가 계속해서 또 추가적인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답변을 좀 더 고도화해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캔버스 기능이 켜졌고요. 캔버스 기능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왼쪽에서 실시간으로 이 나온 결과물을 수정을 하고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바로 명령을 넣고요. 여기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캔버스가 아닐 때는 글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이제 수정할 만 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캔버스 기능은 이렇게 이제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쓰기에 조금 더 최적화된 기능이 캔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론을 했고, 지금 다른 항목들도, 다른 목차들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들도 글의 내용을 작성해줘.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수치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은, 수치들도 제가 이 수치를 추가하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러면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글이 나오는 동안 제가 또 다른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AI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냅킨이 있고요. 그 다음은 리크래프트가 있습니다. 냅킨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최근에 이런 AI 모델 중에서 정말 이건 제가 해본 거여서 새로 볼게요. 저는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활용도가 엄청 높은 AI 모델이라고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베타입니다. 베타이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유료로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랩킨 AI는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이제 도식화된 그런 그림을 얻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리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쭉 써주고 있고요. 넵킨 AI 같은 경우는 이런 글의 도식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 완성을 해줬고요. 지금 뭐 보고서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보고서 형태로 좀 하려면 조금 더 뭔가 이 글의 중간에 도식화가 뭔가 그림이 들어가고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보고서가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일단 글의 이제 이 캔버스 기능 중 하나가 이 글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독해 수준, 읽는 사람을 고려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글을 작성할 건지. 예를 들면 이제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아마 조금 더 귀여운 그런 말투로서 보고서 작성이 될 거고요. 대학원생은 조금 더 확실히 그런 포멀한 용어들을 쓰면서 글이 작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대학생을 타겟으로 한 이제 글 한번 작성을 해달라고 해볼 거고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글을 다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자 이제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이 전체적인 글을 다듬어 봤을 때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리크래프트를 보여드리면 이제 좀 원하는 그림을 얻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토큰 베이스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 이상 이 토큰을 다 활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멤버십을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활용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을 얻는 건데 지금 어떤 느낌의 그림을 얻을지 정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벡터 아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거는 한글로 작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출산 문제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보여줘. 너무 추상적이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해주게 되고요. 네, 지금 거의 다 작성을 했네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벡터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저희가 나중에 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벡터 값 자체는 이제 수정을 가능해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를 보여달라 했는데 제가 아마 너무 추상적인 이제 그 명령을 넣었다 보니까 이게 저출산인지 아닌지는 좀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봐지고요. 좀 더 고도화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이 나왔고요. 죄송합니다. 네, 결론이 나왔고 이거를 좀 글을 이제 이쁘게 다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도식화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냅킨 AI로 글을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에 냅킨 AI로 가져가게 되면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네, 네. 이 보고서 제목을 저출산 문제 심각성과 해결 방안 보고서로 했고요. 지금 이렇게 목차를 잡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도식화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좀 그래프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이 글로 보여주고요. 이거를 이 번개 모양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글의 구조나 글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식화들을 보여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있고, 저라면 한번 볼게요. 저라면 이거를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한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스타일 내에서도 이제 어떤 거 활용을 할지를 제한을 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글에 해당하는 지금 2023에는 출생아 수가 약 23만 명으로 이제 2013 대비해서 반으로 되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에 진입한다. 보면 초고령사에 진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만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글을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것만 보고도 이거 여기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 그림에서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림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보고서 쓸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것. 그러니까 글의 가독성을 높이고 읽는 사람으로 가끔 편하게 읽히게끔 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글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지금 보여드린 방식들은 어떻게 보면 글의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거는 저희가 GPT에게 여전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퀄리티 높은 글이 완성이 됐을 때 다음으로 관련된 이미지나 이제 도식화된 그래프를 가져올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랩킨 AI가 저는 활용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치가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이 글만 있는 것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0.7이라는 것도 있지만 아마 지금 저출산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스타일을 아마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겠고 어떤 게 가장 편하게 읽힐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사실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나을 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에서 이제 글도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걸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익스포트 하면 다운로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지금 한번 쭉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지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수치가 들어간 게 많아서 일단 수치가 들어간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랑 네, 이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리크래프트를 했잖아요. 리크래프트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음, 여기서 프롬프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크래프트는 영어로 들어간 프롬프트가 있을 때 훨씬 더 잘 이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위 보고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해줘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이걸 한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한글로 번역해줘.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T 활용도는 뭐 글을 쓰거나 이런 때만 국한이 된 건 아니고요.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혹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영상과 이미지를 만드는 모든 생성형 AI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리는 명령어, 즉 프롬프트로서 이제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어떤 프롬프트가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GPT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롬프트의 퀄리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의 퀄리티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정교한 프롬프트를 내느냐, 이 기술 자체를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가들도 지금 업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저출산 위기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로 해달라 했고, 이제 현대 도시인데 텅 빈 놀이터, 이제 아이가 없는 텅 빈 놀이터가 있고, 한 명의 어린이가 외롭게 그네를 타고 있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이제 그려달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저도 어떤 의미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very similar 이제 이 글하고 조금 더 어느 정도 그 일치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 파일의 크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사실적인 걸로 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직관적인 게 좋아서 이걸로 하고 이걸로 놓겠습니다. 네, 그림이 또 너무 많으면 번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션이 상당히 괜찮네요. 이거를 네, 저는 이미지가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미지를 제가 냅킨으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그 냅킨으로 지금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거를 좀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보고선 또 임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사이즈를 저희가 가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활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씀에 있어서 저희가 GPT랑 리크래프트랑 냅킨의 도움을 받았고요. 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보면 받을 수 있는 걸 보면 저희가 오토 드로우가 있습니다. 오토 드로우도 그냥 이미지 이모티콘 같은 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귀여운 그 직관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때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출산인데 뭐 축구공 관련된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어, 뭐 이런 이제 대충 저희가 느낌만 나타내는 거를 이렇게 주면 여기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운로드를 하고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이런 직관적인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이런 오토 드로우를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뭐 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뭐 사실 보고서를 씀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활용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GPT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글의 이제 초안을 잡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글의 목차를 주제를 정하고 나면 이제 목차를 추천해달라고 그 목차에서 각각의 글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글의 다듬기 위해서는 캔버스 기능에서 독해 수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듬기 혹은 뭐 길이 조절 같은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그 영상을 가져옴에 있어서 이런 프롬프트적인 부분도 GPT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완성된 글은 저희가 냅킨 AI에 가서 글의 도식화, 그래프라던가 이런 도식화에 있어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미지와 관련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벡터 이미지 관련된 그런 그 보고서를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리크래프트라고 하는 AI 툴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리크래프트는 이 크레딧이 모두 사용이 되고 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멤버십을 업그레이드해서 활용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나중에 PDF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제 저희가 보통 보고서를 PDF로 만들잖아요. 따라서 PDF로 다운해서 바로 이제 보고서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제가 AI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소개드린 방법이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AI 툴을 활용을 해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응용해서 나만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이제 AI 통해서 보고서 활용하는, 보고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세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